성공하려면 죽어라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평생 이 말을 진리처럼 믿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버티고 더 많이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경제적 자유는 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주변을 보면 딱히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풍요롭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 성공은 95%의 마인드셋과 5%의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밥 프록터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죠. 95%의 에너지를 오직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노력에만 쏟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역설적으로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온 우주에 발산하고 있는 셈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타들어가는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목이 말라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울부짖을 겁니다. 물이 없어. 제발 물 좀 주세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과 잠재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물이 없다고 소리치면 거울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물이 없어 고통받는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당신이 없다는 사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절규하는 순간 당신의 뇌와 잠재의식은 결핍이라는 주파수에 고정되고 우리 뇌의 필터인 RAS는 온 세상에서 물이 없는 증거와 메마른 모래만을 찾아내 당신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없어. 라고 외치는 그 간절함이 물이 없는 현실을 당신의 삶에 꽉 붙잡아두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밥 프록터가 강조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진동이란 바로 여기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소리치는 에너지를 멈추고 내 안에서 먼저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의 평온함을 느끼는 것. 그 저항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거울은 비로소 당신에게 풍요로운 현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2500년 전 노자가 전한 기묘한 지혜가 있어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이 역설적인 문장 속에 현대 양자역학이 증명한 부의 이동 원리가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게요. 무의 게으름이 아니라 저항의 제거. 많은 분들이 무의를 처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오해하세요. 그런데 노자가 말한 진짜 무의는 달라요. 그건 저항하지 않는 상태, 즉 억지스러운 힘을 빼는 것을 말해요. 도덕경에서 노자는 물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고 씩씩거리지 않고 그냥 돌아서 흘러요. 그런데 결국 그 바위를 깎아내고 바다에 도달하는 건 물이에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거죠. 부의 흐름도 정확히 이와 같아요. 돈을 벌어야 해. 반드시 성공해야 해. 라고 강하게 집착할 때 우리 안에서는 결핍의 저항이 생겨요. 그 집착은 잠재의식에 지금 나는 돈이 없다는 강력한 관측값을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부족함 채널에 맞춰놓는 것처럼요. 물리학에서 관측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입자를 관측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측자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기대를 갖고 바라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당신이 결핍을 관측하는 한 당신의 현실은 결핍된 입자로만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미 충만함을 관측하기 시작하면 현실이 그 방향으로 수렴하기 시작하죠. 무의는 바로 이 결핍의 관측을 멈추는 기술이에요. 나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에너지, 불안에서 나오는 처절한 노력을 내려놓고 이미 흐르고 있는 부의 파동에 내 존재를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 그게 무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애쓰지 않고 원하는 부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진동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불안도 에너지고 기쁨도 에너지고 두려움도 확신도 에너지죠. 그리고 각각의 감정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해요. 불안은 낮은 주파수, 기쁨과 확신은 높은 주파수로요. 우리는 자신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학의 거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주파수? 이게 바로 무의의 현대적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무의의 가장 현대적이고도 완벽한 해석입니다. 애쓰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는 이 무의의 격차는 바로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완성됩니다. 첫 번째, 존재 방식과 외부 현실을 하나로 묶는 상태의 일치. 노자가 말한 자연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자 그러하면을 뜻합니다. 억지로 꾸며내거나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마땅히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을 부의 원리에 대입해볼까요? 부자가 되려고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 라는 결핍의 진동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무의의 상태에 이른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의 진동수 안에 자신을 가져다 놓습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억지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성질 자체로 철을 끌어당기듯 풍요의 진동수와 일치된 사람에게는 돈이 그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됩니다. 내가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부가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상태 일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저항 없는 행동. 무의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마음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밥 프록터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아닌 영감에서 오는 행동.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 그런 행동들이 거대한 부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에 집착하며 머리를 쥐어짜는 순간 양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지요. 가능성은 고요하고 열린 마음 앞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나는 이미 그 존재다라는 확신 속에서 힘을 뺄 때 현실은 비연속적인 도약, 퀀텀 리프를 시작해요. 한 계단씩 힘겹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하면서 단번에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퀀텀 리프의 비밀이에요. 흐름에 몸을 맡기는 부의 서핑을 이야기해볼까요? 서퍼를 생각해보세요. 파도를 거슬러 주먹으로 치면서 나아가는 서퍼는 없어요. 그들은 파도의 에너지를 읽고 그 흐름 위에 자신을 올려놓아요. 저항하지 않고 파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거친 파도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 파도의 에너지를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을 빼고 무의의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애씀의 신호를 감지하세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지금 당신은 불을 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신호를 감지했을 때 잠깐 멈추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선언해보세요.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게 흐르고 있다. 이게 단순한 자기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잠재의식의 주파수를 바꾸는 행위예요. 결핍의 채널에서 풍요의 채널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주파수를 전환하는 거예요. 둘째, 영감에 의한 행동에만 반응하세요. 불안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고 영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이 두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불안에서 나온 행동은 더 많은 불안을 낳고 영감에서 나온 행동은 예상치 못한 연결과 기회를 불러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과 호기심에서 나오는 행동, 그것이 거대한 부의 통로가 돼요. 셋째, 씨앗을 심었으면 믿고 기다리세요.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흙을 파헤쳐서 싹이 났나? 확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싹이 자라다가 끊겨버려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그 다음에는 믿고 기다려요.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의 부에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무의의 마음으로 그것이 자라날 시간을 허락하세요. 의심하고 캐묻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씨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지극히 견고한 것을 부린다. 2500년 전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 전한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부를 대하는 태도에 혁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딱딱하고 거친 현실을 바꾸려면 그보다 더 강하고 거친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강한 바위를 뚫는 것은 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부드러운 물줄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확신은 그 어떤 완고한 현실보다 강합니다.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긴장된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다는 조용하고 깊은 믿음으로 당신의 하루를 채우십시오. 저항이 사라진 그 부드러운 마음이 비로소 당신의 삶을 가로막던 딱딱한 가난의 벽을 허물고 풍요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풍요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 흐름을 믿고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애쓰기를 멈추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당신 내면에 풍요의 에너지를 심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풍요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만나요.